네, 반갑습니다. 세무경입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희가 경기권에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더 내게 되면서 저희가 이주하고 사무실 옮기고 그리고 경기권의 물건들 좀 보러 다닌다고 영상 제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무실도 5월부터 저희가 입주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상 만드는 게 사실 여의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못 만들게 됐는데 사무실 정리가 되는 대로 영상 꾸준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물건 누가 문의를 좀 주셨는데 이 물건을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예시를 들면서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좀 보도록 하죠. 자, 물건이 어떤 거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참고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 네이버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광주시 탐벌에 있는 동부 아파트인데요. 대항력인 임차인 임금채권 재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동부 아파트 103동 13층에 1304호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에요. 3억 4,500인데 많이 떨어져 놓으니까 문의가 꽤 옵니다. 상담 코너에도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면 자, 일단 소유자가 개인이고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도 개인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요걸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최저가에 낙찰이 됐어요. 1억 4,100에.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자, 미납했죠. 자, 그리고 다시 나온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미납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 미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뭘 가장 먼저 보시느냐면 이 문건 송달 내역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경매 사건 기록, 재판 기록을 열람을 하고 뭔가를 확인하고 미납을 한 건지 그냥 미납을 한 건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낙찰이 되고 나서 최고가 매수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한 이력이 있는지를 좀 보자고요.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낙찰자 분께서 낙찰을 받은 후에 재판 기록을 볼 것도 없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대출 때문에 미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될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고 알아봤더니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 이런 요인으로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자, 임차인 현황에 2014년에 전입을 한 조모 씨가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먼저 전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배당 요구하라고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뒀다.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임차인이 권리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보증금이 얼마인지 매각 물건 명세서나 법원의 공부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좀 헷갈리는 경우죠. 분명히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일까? 그리고 이 임차인이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인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입찰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소유권이 허못인데 2016년에 근저당 5천만 원이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될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압류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소유주라고 생각하면 개인한테 5천만 원을 빌릴까요? 시세가 당시 이제 3억 뭐 요렇게까지 가격이 상당히 좀 가는 물건인데 최소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2억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권에 대출이 없습니다. 그죠? 자, 금융권에 대출이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는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압류가 걸리고 가압류가 걸리고 현재 소유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은행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임차 보증금이 걸려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요게 지금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뜰 겁니다. 이게 가압류가 돼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죠.
자, 그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근로복지공단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채권계산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조사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임금 채권이 들어온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우선 변제권자보다 훨씬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현재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받아갈 금액 대비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선순위로 배당에서 먼저 빼가 버리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낙찰자가 안을 게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먼저 이제 돈을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따져볼 때는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나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낙찰자가 안아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최우선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금액이 실제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이 근로복지공단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 임차인이 전입만 돼 있고 확정이 없어요. 당연히 배당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인데 나는 돈 안 받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현재 있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변동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내가 이 금액은 다 내줘야 현재 물건을 내가 정상적으로 명도하고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등기부에 있는 이런 권리들은 무시를 하셔도 된다. 얼마의 낙찰 받더라도 요거는 다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금채권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요게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했고 만약에 이 임차인이 받아갈 돈이 1억 5천이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1억 5천에 낙찰이 되더라도 요 임금채권부터 빼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안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는 아예 내가 배당을 얼마 받아가겠다라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조모 씨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대항력이 정당하게 있는 임차인인지 그리고 보증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이걸 알아보는 게 이 물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혹여 그런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걸 보셔야 되고 임금채권은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유자가 어려운 상황에 경매까지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은행의 근저당, 다시 말해서 은행의 근저당 대출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현재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걸린 정상적인 임차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는 방법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실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해당 시점에 이 전입 시점에 전세로 계약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100%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전세금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자, 아실 홈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복습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아까 요게 탄벌동이었거든요. 탄벌동의 103동 13층에 1304호입니다. 자, 탄벌동을 클릭을 해보고요. 쭉 내려보다 보면 여기 동보 나오네요. 이 아파트가 동보 아파트거든요. 자, 동보 클릭해 보시면 요게 이제 동보 아파트. 다시 클릭하면 동부 아파트의 거래 내역이 나오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매매 이력이 아닌 전세 실거래 내역이죠. 자, 거래 현황 더보기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가 나옵니다. 그죠? 요 중에서 매매 빼고 월세 빼고 전세만 보자고요. 자, 이렇게 전세 이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평형대를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자, 평형대 보시면 59.84제곱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평 풀기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 자, 요런 게 나오죠. 59.84 평방미터 요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같은 평형대에 거래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쭉 내려볼게요. 14년 1월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내려봐도 없어서 조금 더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4년 1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보는데요. 아까 103동에 13층 1304호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103동에 9층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103동에 13층이 있습니다. 자, 이 계약 날짜를 봤더니만 보니까 13년 12월 9일날 전세 1억 3천 돼 있네요. 자, 요거랑 대동소이하죠. 그죠?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1월 달에 전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좀 실제 해당 물건의 전세 보증금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해 보시게 되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자, 13년 12월에 1억 3천의 전세금이었는데요. 자, 16년 1월 19일에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1억 5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자, 혹시 몰라서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가도 봤는데요. 같은 12월에 보니까 마찬가지 동일한 조건으로 1억 3천에 실거래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월세로. 자, 그렇다는 것은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임차인이 현재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기록에는 아마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선순위 임차인 조모 씨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전입도 빠르고 보증금이 1억 5천일 수 있다. 자, 이게 1억 5천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에 낙찰 받든지 간에 확정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 받는 사람은 1억 5천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된다. 내가 얼마에 낙찰 받든지 간에 그 금액은 제외하고 1억 5천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이 미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임차인이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 등기부 현황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근저당 설정이 은행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권에 가서 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전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근데 은행권에 금융권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나 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증금을 해당 층수하고 해당 계약일과 전입일자를 비슷한 시점에 봐가지고 해당 층수를 가려내셔서 추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당 낙찰자가 미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신고가 없는 경우, 경매정보지에도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금융권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이렇게 실거래가 이력으로 확인하시고 현장 조사도 가보셔서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실제 문의를 주시는 물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문의를 주셨던 그 물건에 대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분석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5월달에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